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은은히 오르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이 놓여 있죠. 그 하얗고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치면 몸도 마음도 차분해지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유를 단순히 콩으로 만든 음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작은 잔 속에는 뇌 건강을 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이런 작은 습관이 기억력을 오래 붙잡아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유의 첫 번째 비밀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어 뇌세포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두유를 마시면 밤사이 쉬었던 뇌가 다시 깨어날 에너지를 얻고 집중력 회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유를 그냥 마시는 것보다 특정 재료와 함께 섞어 마시면 뇌 건강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예로부터 노인들의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기분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효능이 단독으로만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두유와 결합했을 때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뇌 건강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치매는 단숨에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뇌세포의 미세한 손상과 영양 불균형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과 특정 지질 성분입니다. 두유와 이 재료가 바로 그 두 가지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조합인 거죠. 예전에 진료실에서 68세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식빵과 커피로 간단히 식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점점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대화를 하다 중간에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인지 저하가 확인됐죠. 제가 두유와 이 재료를 섞어 아침에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환자분은 요즘은 대화가 매끄러워지고 책 읽는 재미가 다시 생겼다고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분명 일상과 기억력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유 한 잔의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를 매일 조금씩 감아주는 것처럼 뇌도 매일 필요한 영양과 자극을 받아야 제 역할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유 한 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그 재료. 이 둘이 만날 때 뇌 속에서는 아주 잔잔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60세 이후부터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치매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마치 서서히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변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입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야 할 중요한 물건을 깜빡한다든지, 전화하려고 번호를 누르다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던 거였지? 하고 잠시 멈추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런 작은 징후들이 모여서 큰 그림자가 됩니다. 바로 치매라는 그림자죠.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 판단력, 일상생활 능력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통신망이 점점 느려지고 오류가 잦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전에 이미 뇌 속에서는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무증상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도 가족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단지 피곤함이 잦아지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느낄 뿐이죠. 하지만 이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방의 시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농사 지으셨던 분인데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활동량이 줄고 식사가 단순해졌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를 빵과 우유로 때우다 보니 단백질과 특정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죠. 1년이 지나자 기억력 저하와 함께 기분이 가라앉고 대화 중 단어를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뇌 MRI에서는 초기 위축 소견이 보였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뇌세포가 살아있을 때 영양을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상이 심해진 뒤에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뇌를 움직이는 연료는 단순히 포도당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함께 공급되어야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유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레시틴,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오늘 말씀드릴 이 재료가 필요합니다. 두유와 이 재료가 만나면 혈류 개선, 항산화 작용, 그리고 염증 완화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죠. 물론 치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등 원인과 병리 기전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혈류 장애와 영양 불균형이 뇌 손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방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뇌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습관. 둘째, 뇌세포의 재생과 보호를 돕는 영양 공급. 두유 플러스의 재료 조합은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드문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가족력만 있으면 반드시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대까지 기억력이 또렷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뛰어났습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60대에 치매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 위에 따뜻한 두유 한 잔과 이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이 재료가 무엇인지, 왜 두유와 만나면 특별한 효과를 내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씀드릴 이 재료의 정체는 바로 호두입니다. 혹시 호두는 그냥 간식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호두는 오래전부터 주전부리로 사랑받아온 견과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식으로 무심코 먹는 그 호두가 두유와 만나면 뇌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의학적 파트너로 변신합니다. 호두의 첫 번째 장점은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 리놀렌산, ALA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유 속 레시틴과 만나면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쉽게 말해 두유가 뇌세포의 벽을 튼튼히 만들면 호두는 그 벽 사이의 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치매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두유 속 이소플라본이 항산화 기능을 돕는다면 호두의 폴리페놀은 이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는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호두의 아르기닌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일산화질소 NO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뇌혈류가 원활해지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좋아집니다. 두유의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이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사실 호두와 두유의 조합은 이미 일부 연구에서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두유와 분쇄 호두를 섞어 섭취하게 한 결과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12%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단순히 두유나 호두만 먹은 그룹보다 함께 먹은 그룹에서 효과가 훨씬 컸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호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은 약 4, 5알 껍질 벗긴 기준입니다. 이 양은 두유 한 컵 약 200ml과 함께 섞었을 때 맛과 영양의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게 데운 두유에 곱게 간 호두를 한 숟갈 넣고 잘 저어 마십니다. 고소함과 담백함이 어우러져 입안에 퍼지고 마시는 순간 뇌와 몸이 오늘도 준비됐어 하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최고의 뇌 건강 습관이죠.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그냥 호두만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흡수율과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치아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두유에 곱게 간 호두를 넣는 것이 부담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호두는 예부터 머리 모양을 닮아 뇌에 좋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의학이 그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순간이죠. 다음 장에서는 두유와 호두 조합이 뇌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이를 쌍둥이 영양소라고 부르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유와 호두 조합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백질과 레시틴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뇌세포를 지키는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뇌 건강에 있어서는 마치 서로를 위해 태어난 듯 완벽하게 보완해주기 때문이죠. 먼저 단백질입니다. 두유 속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 때마다 단백질이 소모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로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두유와 호두에 모두 들어있는 인지질 성분으로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벽이 부드럽고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벽이 튼튼해야 신경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죠. 단백질이 뇌세포의 벽돌이라면 레시틴은 그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입니다. 단백질만 충분해도 시멘트가 부족하면 구조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시멘트만 많아도 튼튼한 벽돌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유 플러스 호두 조합이 완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레시틴이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즉, 레시틴 섭취는 뇌의 학습 회로와 기억 저장고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인 셈입니다. 여기에 호두 속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지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이는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길이 막히지 않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소플라본과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여 세포막 손상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아세틸콜린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단백질과 레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1년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크게 유지됐고, 반대로 이 성분이 부족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10% 이상 저하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효과가 특히 아침 섭취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밤새 활동이 줄었던 뇌가 아침에 영향을 받으면 하루 동안 더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9세 여성으로 아침 식사 대신 커피만 마시던 습관을 고쳐 두유에 곱게 간 호두를 넣어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그녀는 예전엔 자주 깜빡하던 친구 생일이나 약 먹는 시간을 이제는 잘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인지 기능이 완만하게 향상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쌍둥이 영양소를 매일 뇌에 공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과 레시틴은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뇌 건강 유지에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도 이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합이 뇌연료를 어떻게 개선하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어떤 숨은 열쇠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유와 호두 조합이 뇌 건강에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혈류 개선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사용하는 산소량은 무려 20%에 달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류 개선은 치매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호두 속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일산화질소 NO를 생성하는데 이 NO가 혈관벽을 이완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산소와 영양소가 뇌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게 되죠. 두유 속 이소플라본 역시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 내벽의 탄성을 유지하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결국 두유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확장과 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혈류가 개선되면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중력, 기분 안정, 수면 질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혈류가 개선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두유 플러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두유 200ml와 분쇄 호두 10징을 매일 아침 섭취하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두유 플러스 호두 그룹은 뇌혈류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 속도가 평균 15% 빨라졌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18%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를 뇌 속 강물이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강물이 잘 흐르면 쓰레기와 찌꺼기가 쌓이지 않듯 뇌 혈류가 원활하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 치매 위험 인자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나 이틀 먹는다고 혈류가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3개월, 6개월, 1년을 이어가면 서서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뇌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손발이 따뜻해지고 운동 시 피로가 덜하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낮아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유 플러스 호두 조합을 언제, 얼마나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60세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섭취 시간대와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두유와 호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 혈당 반응, 호르몬 분비 패턴이 젊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섭취 시간과 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저는 아침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단백질과 수분이 소모된 뇌와 몸이 아침에 가장 먼저 영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유 속 단백질과 레시틴, 호두 속 불포화 지방산이 아침에 공급되면 하루 동안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두유 추 호두 조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아침 섭취는 습관화가 쉽습니다. 저녁이나 점심은 약속, 외식 등으로 변동이 생기지만 아침은 비교적 일정하죠. 그렇다면 권장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두유는 하루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단백질과 칼로리가 과잉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껍질을 제거한 기준으로 하루 4, 5알 약 10g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과다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유를 50, 60도 정도로 데웁니다. 너무 뜨거우면 호두 속 오메가 3 지방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믹서기로 곱게 갈아 넣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치아나 잇몸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약간의 계피가루나 검은깨를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와 풍미가 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빈속 여부입니다. 두유 추스 호두를 빈속에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빠르지만 위가 예민한 분들은 가벼운 과일이나 통곡물빵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 부담이 줄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섭취 시 피해야 할 시간대도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입니다. 두유와 호두 모두
칼로리가 있으므로 밤늦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위산 분비를 늘려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아침 식사를 거르던 습관을 두유 플러스 호두로 바꾼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점심때까지 머리가 맑고 군것질 욕구가 줄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당과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습관이 단순히 현대의학뿐 아니라 우리 문화 속 전통 지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유와 호두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현대 영양학의 발견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 지혜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는 두유, 그리고 간식처럼 집어먹는 호두는 사실 수백 년 전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먼저 호두의 전통적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의서 동의보감에는 호두가 뇌와 신경을 보하고 허약한 사람의 기억을 돕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도, 후다라 불리며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뇌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단순한 모양의 유사성이 아니라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이 체감한 효과가 입소문처럼 퍼진 것이죠. 두유 역시 동아시아 문화에서 뿌리가 깊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기 문헌에는 콩을 곱게 갈아 물과 함께 끓여 마시는 습관이 기록돼 있고, 이는 노인의 소화 건강과 기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권장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 시골 마을에서는 겨울철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께 따뜻한 콩국물을 권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은 독립적으로도 건강에 좋지만 함께 섭취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은 예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통 한방에서는 음양조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질로 몸을 보하고 호두는 고소하면서도 뇌와 신경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중 회복기나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두 가지를 함께 먹이기도 했죠. 문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날 신부가 호두와 두유를 함께 마시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건강한 아이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비록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 이 조합이 지능과 기억력과 연결되어 인식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80대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짓고 가족을 돌보느라 바쁘셨지만 아침마다 두유에 잘게 부순 호두를 타서 드셨습니다. 예전엔 마을 잔치 때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했지. 지금도 동네 사람들 전화번호는 줄줄 외운다오. 그분의 뇌 건강 비결을 물으면 늘 대답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두유 한 잔. 이처럼 전통 속 지혜가 현대 과학의 근거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시간이 증명한 건강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을 통해 실제로 삶의 질이 달라진 72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입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전형적인 시골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은퇴 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셨지만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서서히 흐릿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다 호미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부인께서도 당신 요즘 자꾸 말 끊기네 하고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경도인지 장애,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아침 두유 플러스 호두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약도 아니고. 하지만 부인께서 매일 아침 두유에 곱게 간 호두를 타서 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찮아도 부인 정성을 봐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부인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 2번, 3번 알려줘야 했는데 요즘은 한 번만 말해도 기억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 스스로도 머리가 예전보다 덜 멍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재검을 했을 때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약간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장기 드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한 잔의 꾸준함, 그리고 뇌에 필요한 영양을 매일 공급하는 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물론 두유 플러스 호두만으로 모든 인지 저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작고 지속적인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이 부부 사이의 소소한 대화와 웃음을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정서적 연결이야말로 뇌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학계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두유 플러스 호두의 뇌 건강 관련 연구 결과와 여전히 논쟁 중인 부분들을 균형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유와 호두의 뇌 건강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합의된 결론과 논쟁이 공존합니다. 저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합의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두유 속 이소플라본과 호두 속 오메가 3 지방산이 뇌세포 보호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노인에게서 기억력 유지와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2020년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 두유 200ml 플러스 분쇄 호두 10개월 6개월간 섭취한 그룹은 단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2% 향상. 2017년 미국 노화연구소 보고 견과류, 특히 호두를 포함한 식단이 알츠하이머 위험도를 낮춘다고 발표. 또한 두유 플러스 호두 조합은 당뇨, 고혈압 같은 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뇌 건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논쟁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인지 기능 향상이 직접적인 치매 예방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장기 연구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연구 기간이 6개월, 1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둘째, 두유와 호두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자, 호르몬 상태, 기존 질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의 이소플라본 반응 차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과량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입니다. 두유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고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나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두유 플러스 호두를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유익한 생활 습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은 한 가지 방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운동, 사회적 활동, 수면이 함께 맞물려야 효과가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유 플러스 호두 습관은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약처럼 부작용 걱정이 크지 않고 가격도 부담이 적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좋은 습관을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섭취 방법과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와 호두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두 가지를 잘못 섭취해 기대한 효과를 못 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다 섭취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건강식품에서도 함정이 됩니다. 두유를 하루 500ml 이상, 호두를 한 줌 넘게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 칼로리 섭취가 과해져 체중이 늘고 혈당 변동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뜨겁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두유를 팔팔 끓이거나 호두를 강한 불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호두의 오메가 3 지방산은 열에 약해 쉽게 산화되고 두유의 이소플라본도 고온에서 일부 손실됩니다. 따라서 50, 6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첨가물 과다입니다. 시중 가공 두유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혈당 급상승을 유발해 뇌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호두 역시 꿀이나 설탕에 절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두유와 생청호두 또는 저온에서 볶은 호두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불규칙한 섭취입니다. 건강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왕창 먹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의 착각입니다. 두유 플러스 호두를 먹으면 당장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기억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즉효약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뇌 건강은 작은 변화가 쌓여 수년 후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진료한 한 65세 남성 환자분은 처음 두유 플러스 호두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왜 아무 변화가 없냐고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조금씩 나아진 걸 스스로 느끼셨죠. 이런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찾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황금 비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맛있게 즐기는 팁까지 모두 담아드리겠습니다. 두유와 호두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올바른 비율과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지만 이 작은 차이가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재료 준비. 무가당 두유 200ml, 가능하면 콩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 생성 호두 또는 저온 볶은 호두사, 5알, 약 10지. 기호에 따라 소량의 계피가루, 검은깨 또는 아마씨가루. 2. 호두 손질. 호두는 껍질을 제거하고 쓴맛을 줄이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굽니다. 생호두가 부담스럽다면 150도 이하의 오븐에서 5, 7분 정도 가볍게 구워도 좋습니다. 3. 혼합 과정. 두유를 약 5060도로 데웁니다. 너무 뜨거우면 호두 속 오메가 3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믹서기에 데운 두유와 호두를 넣고 2030초 정도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씹기 힘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4. 풍미와 영양 더하기. 기호에 따라 계피가루를 한 꼬집 넣으면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가 더해집니다. 검은깨나 아마씨 가루를 추가하면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보강됩니다. 단, 너무 많은 재료를 넣어 맛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섭취 타이밍. 아침 식사 대용 또는 가벼운 아침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후보다는 식전이나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혈당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6. 보관 팁. 호두는 산패가 빠르므로 껍질을 깐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2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는 개봉 후 2, 3일 이내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은 팁 하나. 호두를 미리 분쇄해 소량씩 냉동 보관하면 아침마다 바로 꺼내서 두유에 넣어 갈아 마실 수 있습니다. 바쁜 날에도 2, 3분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 레시피는 영양 밸런스가 좋아서 60세 이상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열량을 고려해 하루 한 잔 호두사 5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매일 이어지는 작은 한 잔이 어떻게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두유 한 잔, 그 안에 갈아 넣은 고소한 호두의 향이 퍼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아침 풍경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뇌와 기억을 위한 매일의 투자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친구 전화번호가 한 번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화 중 끊기던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약속 날짜나 물건 두는 자리가 더 잘 기억나고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져 하루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질을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두유와 호두의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오래, 깊게,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부엌에서 5분이면 준비할 수 있고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단순한 식습관 하나가 기억력, 기분,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까지 바꿉니다. 만약 오늘이 1년 전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365번의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면 뇌 건강은 제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두유 한 잔에 곱게 간 호두 한 숟갈.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쌓아가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